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며칠 방송을 못했었는데, 제가 주 업무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며칠 방송을 못했었더니, 이제 좀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최근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좀 좋은 상황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어서, 조금, 촬영을 못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뉴스들을 좀 전달드릴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하루 편안하게 그렇게 막연하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정보들도 찾고 뭐 주담과도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전달드릴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LNF하고 에코프로빔의 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LNF는 좀 주담과 통화했던 내용과 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특히 또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에코데이를 또 오랜만에 했었죠. 공시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 요약 어차피 좀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따로 뭐 특집 시간이 되면은 특집으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LN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좀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세부적은 제가 추후에 다룰 예정이고, 첫 번째로는 원자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재 전구체, 수산화 리튬 내재화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승을 할 거고, 원재료 출처를 IRA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고, 이런 쉽게 말해서 원재료의 안정성인 내재화 비중을 급격하게 높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나와 주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서 지금 PER을 사실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 24년 기준으로 36배를 받고 있는데 저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2배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 이런 원자재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은 이 PER 쪽에서 이 갭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물론 또 두 번째는 이 숫자로 거의 압살을 했습니다. 뭐 그룹 전체에서 30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는 다음에 얘기를 드릴 거고, BM의 양극재의 경우에만 보게 되면은 원래 21년, 25년, 26년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27년까지 나왔어요. 25년도에 원래 21년도 작년도 에코데이 때는 26년도 기준으로 48만 톤을 하겠다라고 시장과 소통했는데, 22년도에 시장과 소통했을 때는 이 부분이 55만 톤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밸류업이 됐었는데, 뭐 이번 오늘 같은 경우는 26년도 수치는 올린 것은 아니지만 27년도 수치를 제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IR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7년도 71만 톤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연간 25, 26, 27년도 뭐 15만 톤씩 이렇게 캐펙스를 증설을 하고 있는 대단한 이 증설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2차전지는 수주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매출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매출로 찍힐 겁니다. 다른 산업에 대해서 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다라고 강조를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71만에 대한 숫자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것들은 뭐 26년도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27년도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압살했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세 번째였어요. 얘네들이 니네들이 이거는 애널리스트와 Q&A 시간에 나온 건데, 지금 향후 53만 톤까지 증설을 위해서는 7조 원이 필요한데, 니네 돈 어딨냐? 지금 LG화학이 지난번에 4조 투자를 해서 뭐 12만 톤에서 한다고 하는데, 니네 LG화학도 지금 4조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니네 7조에 53만 톤 이게 무슨 말이야? 숫자가 안 맞잖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 LG화학하고 니네하고 왜 이렇게 투자
이렇게 같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왜 니네들이 생산량이 많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답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금 가려져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집중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량 기준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양극재 4개 사이를 비교를 할 때 이제 몇 년 25년도에 몇만 톤이야. 이게 그대로 매출을 꽂힐 거야.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기존의 레거시 업체 쉽게 말해서 LNF, 에코프로비에 이런 애들은 굉장히 노하우들이 있어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은 물론 이런 돈과 수지 계열화 이런 데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기술력은 사실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엠하고 NLP가 더 좋아요. 그 다음이 LG화학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은 기술력도 좋고 이런 노하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부분은 단위당 캐펙스에 비해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라인에서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이게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 같은 공장 부지 크기에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공장 하나에 보통 20만 대밖에 생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50만 개, 60만 대 이렇게까지도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이 생산량의 생산 역량과 기술의 이런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공간과 같은 시설 투자 비용을 해서 더 많이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노하우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단계에 올해 특히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각광을 받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돈이 너무나 많아 LG화학처럼 포스코 케미칼처럼 너무나 많아 그러면은 상관없지만 이런 돈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캐펙스 투자가의 효율화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효율화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좀 시장과 소통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답변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해외 투자 시 건설 및 토목 비용이 증가하나 투자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 중이다. 그리고 일부 공정을 생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노하우란 얘기예요. 현재 라인단 생산량이 월 1,500톤 정도 수준인데 향후에 1,800톤까지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해요. 국내에 가동 중인 라인 역시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필요 투자비를 줄일 계획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향후 투자 금액은 7조 원인데 경쟁사 대비 투자 효율성이 2배가 높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게 제가 그 숫자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7조에 53만 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숫자가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역산해 보면 1조에 8만 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톤당 뭐 1,300억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4조에 12만 톤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톤당 3천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LG화학은 톤당 만들어내는데 3천억이고 에코프로비엠은 1,300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정확한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단순 시장에 나온 것으로 역산을 해보면 2배 이상의 비용이 LG화학에선 든다는 얘기예요. 실제 LNF도 8만 톤 만드는데 6,500억 든다고 굳이 3공장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톤당 1,000억 이하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제가 좀 더 숫자로 좀 엑셀을 해서 한번 면밀하게 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담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은 해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은 투자 효율성이 2배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기술력은 있고 노하우는 있는 이런 업체들이 다시 또 조금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LFP를 한다고 했죠. 이 LFP 계획이 없었으나 2022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 얘네들이 얘기한 것들이 시장에 원래는 LFP가 중국과의 경쟁력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너무나 떨어졌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IRA 때문에 미국 자체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가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싸움을 해 볼 수 있고 개발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이야기들이 길어졌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3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숨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NNF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들이 생산 공정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해서 이런 효율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좀 소통이 적극적으로 된 것 같아요. 원래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데 걔네들이 공장을 스탑시키고 심지어 이런 효율화 작업을 거쳐서 원래 뭐 10만 대 생산되던 똑같은 단위 면적당 하던 거를 막 20만 대씩 램프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싱을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NNF에 대해서 NNF 주담과 통화를 해서 이런 특허 이제 해외 진출, 미국 진출 승인 관련해서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